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원 입찰서 작성인데 본인 명의로 본인이 이제 입찰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쁠 경우 가족이나 누가 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 입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입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준비하실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제 블로그 화면이에요. 부동산 경매 대리 입찰 알아보기라고 제목이 돼 있죠. 본인 입찰서 하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대리 입찰입니다. 대리 입찰 설명하기 전에 여기 포스팅에 보면은 뭐 공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이 돼 있고, 예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기간 입찰이란 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블로그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면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원 경매는, 공매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합니다. 그죠?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고, 그런데 법원 경매는, 그리고 참, 공매는 인터넷상으로 하고 또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에 걸쳐서, 마감 기한 전에만 이제 입찰서를 전자로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건데, 법원 경매는 반드시 정해진 입찰 날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날에 내가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족이 주로 많이 하죠. 지인이 하기도 하고 뭐 스터디하는, 이렇게 경매 쪽을 스터디하는 분들 보면 그것도 품앗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그래도 정 안 되고 해줄 사람이 없으면 각 그 법원마다 보면은, 법원 앞에 보면, 저도 이제 부산법원 앞에 있지만 그 법원 매수 신청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등록돼 있는,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하셔가지고는 뭐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도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혀 터무니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불안한 거지만은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쪽에다가 의뢰를 하시게 되면 괜찮습니다. 저도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의뢰가 뭐 곧잘 옵니다. 대리 입찰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대리인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이제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 도장이 또 찍혀야 하고요. 그래서 위임장을 따로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는 뭐 가족끼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서로 믿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본인의 인감 도장 가지고 대리인이 가셔서 그냥 그 법원 입찰서 뒷부분에 위임장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일 입찰표, 지난번 입찰서 봤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입찰서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을 쓰고, 직업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리고는 이제 인적사항, 주소를 쓰시면 돼요. 여기 대리인 부분을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반드시 무슨 법원, 그죠? 부산지방법원이면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하고 나서 동부지원 같으면 동부지원, 서부지원이면 서부지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뭐 2019면 2019, 2018이면 2018 어쩌고 저쩌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혹시 물건 번호 1번, 2번, 3번 하는 물건 번호가 있으시면 물건 번호도 옆에다가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 인적사항을 쓰게 됩니다. 이제 명의하실 분의 이름을 쓰고, 뭐 직업은 역시 안 쓰셔도 되고,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그런데 여기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도장. 본인 도장은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일반 막도장 하면 안 되고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감 도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겁니다. 인감 증명서는 6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 여기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굳이 도장을 안 들고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장 같은 거 다운로드 이 형식으로 직접 워드 치셔가지고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서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이렇게 하면 굳이
본인의 인감 도장을 대리인한테 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서식을 저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인감 도장 찍어서 다른 거 사건 번호 이런 것들 쓰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저희 고객님들은 그냥 인감 도장 찍으시고 인감 증명서 첨부해 가지고는 바로 그냥 등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서 입찰을 하러 가고 보통 그렇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리 입찰 시의 준비물입니다. 대리 입찰 시의 준비물, 이제 대리를 하러 가지만 그래도 어떤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도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신분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도장 필요합니다.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인감 도장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입니다. 본인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명의하실 분, 위에 설명드렸지만 명의하실 분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도장이 맞다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고요. 입찰보증금 필요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하러 가는데 본인이 입찰하건 대리로 하건 간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시 정리요. 대리인은 신분증 도장. 이때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명의할, 나중에 낙찰받고 등기할, 명의할 사람에 대한 것은 여기서 대리할 때는 꼭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어야 하며 인감 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그런데 명의할 사람이 본인이 입찰할 때는 굳이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되지만 대리 입찰할 때는 반드시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기일 입찰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기일 입찰표 쓸 때 봅시다. 기일 입찰표 쓸 때 대리 안 하고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여기 기재하면 되죠. 여기 요 부분. 그죠? 본인이 입찰할 때는 사건 번호 쓰시고요.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 쓰시고, 그리고는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쓰고 밑에 뭐 금액 쓰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대리를 하게 되면 추가되는 부분이 뭐예요? 가운데 이 부분입니다. 다시요. 대리를 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이 요 대리인 인적사항 여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리인 성명 쓰고요. 본인과의 관계, 이거는 뭐 지인이면 지인, 가족이면 가족 이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리고는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대리인 쓰면은 그럼 본인은 안 써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본인 것도 다 쓰셔야 돼요. 본인 거 다 명의하실 본인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쓰시고요. 그리고 대리인도 추가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그리고는 입찰 보증금액, 당연히 보증금액, 그죠? 이거 줄 맞춰가지고 잘 쓰시고요. 그리고 입찰 금액 부분은 절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는 뭐죠? 여기에 보증의 제공 방법에 현금 자기압 수표. 대부분 그렇죠. 현금 아니고 보통 수표를 하죠. 수표. 현금 가져가서 그거 언제 확인하고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표로 가져오라고 법원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입찰 들어갈 때 안내방송할 때도 현금으로 준비하신 분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받고 오라고 안내방송까지 나옵니다. 아예 인출하실 때 자기압수표 한 장으로 끊으세요. 한 장으로. 그리고 밑에 보증서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이 부분에 뭐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안 쓰시는 분 계시던데 이거 안 쓰면 나중에는 뭐죠? 되돌려 받을 때 결국은 이름 쓰고 도장 찍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대리 입찰을 하실 때 꼭 필요한 거는 명의할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그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로 가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히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기일 입찰표 들어가서 작성법에 있어서 대리로 입찰할 때는 본인 입찰하는 것처럼 다 쓰시고 가운데 대리인 입찰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 인적사항에 대해 쓰시면 되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름과 관계, 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 입찰하듯이 다 쓰시고 대리인 부분을 추가해서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요, 입찰 봉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봉투에 있어서도 본인 같은 경우에 입찰자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 찍겠죠. 그런데 이제 대리 입찰하면 밑에 대리인 이름 쓰고 도장 같이 찍으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 도장은 찍을 필요 없어요. 대리 입찰할 때 본인 도장은 위임장에만 한번 찍히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참 제가 설명을 살짝 지나친 것 같은데 여기 기일입찰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일입찰표에 보면 본인 이름 있고 옆에 인 돼 있죠. 이거는 안 찍으셔도 돼요. 대리를 받아서 위임장에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대리인 도장만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역시 대리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봉투하실 때도 뭐냐면은 입찰자 이름은 쓸 수 있죠. 본인 쓰시고요. 밑에 대리인 누구 해가지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투를 뒤집으면 접는 부분에 사건 번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 있으면 물건 번호도 쓰시고요. 그리고 봉투에 보면은 얘가 세 군데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건 안 찍으셔도 되고요. 하얀 봉투, 보증금 수표 넣는 봉투 있죠. 여기도 뭐냐면 사건 번호 쓰시고 물건 번호 있으면 쓰시고 제출자 해서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이면 대리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제출자 이름 본인 이름 쓰고 가로 열고 대리인 이름 쓰고 그리고는 대리인 도장을 찍으셔도 되고요. 굳이 본인 이름 안 쓰고 그냥 대리인 이름 쓰고 대리인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로 입찰할 때 이제 입찰서 쓰는 방법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개찰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와서는 입찰서는 아까처럼 잘 썼어요. 그런데 본인으로부터 받아온 위임장 있지 않습니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있죠. 그걸 봉투에 안 넣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발표할 때 얘기해요. 이제 집행관님이 이건 이래서 무효 처리하겠다고. 아, 있다고. 지금 가지고 있다고. 집행관님 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가방에 있는데요. 저 지금 있어요.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예전에는 그 자리에서 보완이 가능하면 받아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깜빡 하나 봐요. 당황해가지고 맨날 계속 입찰가 얼마 쓸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깜빡 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보증금 보증금 봉투 안에 보증금 수표 꼭 넣으세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넣으십시오. 입찰 봉투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은 아까 기재한 입찰서 그리고는 본인으로부터 받아온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하얀색 보증금 봉투, 수표 꼭 넣은 봉투 이걸 다 넣어서 호치키스 찍어가지고는 제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발표할 땐 똑같아요. 이제 발표할 때 똑같아요. 제출하면은 위에 이렇게 접힌 부분 찢어가서 수치증이라 주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마다 마감 시간이 다릅니다. 11시 10분 마감도 있고 20분 마감도 있고 30분 마감도 있으니까 법원 도착하시면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감하고 나서 평균 20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법정 내 대기하시면서 기다리다가 발표해서 이제 부르면은 1등 하면은 정면 앞으로 나가가지고 수치증, 신분증, 도장 이렇게 내밀면은 기다리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은 입찰 보증금 받았다라는 영수증 주니까 영수증이 조그만 게 아니라 A4 저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고 떨어지신 분은 아까 수치증 그걸 주면은 그냥 그대로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줍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떨어졌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입찰 보증금을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입찰 보증금은 낙찰되면은 법원에 입금합니까?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항상 입찰 보증금은 수표로 가지고 가셔서 입찰 봉투에 넣어서 대봉투 안에 넣어서 입찰할 때 제출하고 그죠? 떨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되돌려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본인 입찰 관련, 그죠? 본인 입찰 관련, 뭐 작성법, 법원별 입찰 마감 시간, 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김수경 경매, 김수경 법원 경매 치면은 제 블로그 2개가 있는데 캐피아 2라고 해서 2번으로 들어오셔서 부동산과 경매 있지 않습니까? 그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